훌륭한 기자분이십니다. 전국을 찌르는 질문을 했으니까 아마 지금쯤 접수됐을 겁니다. 당 차원에서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좀 끝까지 가는 그 어떤 그런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끝까지 가야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헌법소원 말씀드리는 헌법소원이 아니고 오늘 나온 논지에 대해서 민경욱 의원님께서 다 전적으로 동의하셔서 주최를 하셨으시겠죠? 아니요. 저는 그러니까 그 내용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용. 네네. 내용은 저와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상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왜 기자회견을 주최하는 거죠? 내용을 참여하지 않으셨나요? 저희 시민단체에서 민경욱 의원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기자회견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서 도와주시기만 한 겁니다. 저희가 주최를 해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 개표를 요구를 하고요. 또한 CCTV 확인을 부탁을 드립니다. CCTV에 신문지를 붙여놨는데요. CCTV를 신문지를 붙여놨다면 볼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고 의미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적으로 또 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지가 접혀져 있는데 의미가 없는 말이겠죠. 이 얘기들은 의미도 합리적으로 저희가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기자님들도 사진은 다 보셨을 거예요. 혹시 사진이 없다면 저희가 첨부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선거 부정이라는 내용을 알고도 이 기자회견을 주최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내용상 동의를 하신다는 거 아닌가요? 선거 부정이요. 선거 부정이라는 얘기를 뭐라고? 선거 부정의 의혹이 있으니까 밝혀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부정한 게 아니라 의혹이 있으니까 그 의혹을 풀어달라고 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고요. 정론관을 빌려서 하기 위해서는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려야지 우리가 들어가서 이 의혹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저한테 질문들이 있으신 겁니까? 지금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계시는 기자분들도 지금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제 지역구에서 관내 사전 투표에서 100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관외 사전 투표에서 39표를 얻었어요. 그건 뭐 그런 거죠. 정일영 후보가 관내 사전 투표에서 100표를 얻고 관외 사전 투표에서 39표를 얻었습니다. 그건 좀 이상하죠. 근데 이정미 후보가 관내 사전 투표에서 100표를 얻고 관외 사전 투표에서 39표를 얻었습니다. 이쯤 되면 좀 많이 이상하지 않나요? 이런 의혹들을 제가 제시한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 곳에서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혹이 제기된 게 지금 다른 곳은 2개의 데이터가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똑같이 나온 것도 이상한 거지만 그런데 저는 세 데이터가 똑같은 게 나오기가 그런 확률이 굉장히 낮은 것이다. 그 외에도 지금 그 언론의 발표는 아직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 유령 투표가 제 지역구에서 11개가 나왔어요. 11개. 그러니까 기권 하면은 기권의 10일. 그렇게 하면은 11명이 기권을 한 게 되는데 제외 공관에서 투표를 하는 사람이 기권이 마이너스 10일이 나왔습니다. 그럼 11표가 유령 투표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김현아 의원 지역구에서는 9표가 똑같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쌍에 투표 수가 9쌍이 나왔습니다. 사전 투표에서만. 그것도 통합당 후보에게서만. 그리고 여러분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구조사는 당일 투표로 하는 거죠? 당일 투표에서 조사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당일
그날 발표된 출구조사의 결과를 아실 겁니다. 그 결과는 결과치랑 똑 맞았어요. 그러니까 당일 투표한 사람들을 5명에 1명씩 해서 조사를 했다면 그 당일 투표의 통계랑 맞아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전체 투표, 그러니까 우리들이 볼 때 이상하게 여기는 사전 투표가 합산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 쉽게 잘 설명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이상하지 않나요? 그런 이상한 조합들이 나타나고 다음에 통계상 있을 수 없는 숫자들이 나타난다는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혹의 한 가운데 있는 저도 제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제 지역구에서 한 일을 그런 의미고요. 거기에 이 내용을 지금 제가 무슨 알려드렸다든가 이런 게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 자리를 만드는 데 대해서 제가 동의를 했죠. 이런 이번에 있는 의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싶으시다 해서 제가 모시고 소개를 한 건 맞습니다. 그런 게 이제 역할이고요. 여러분, 그 민주주의라는 이 소중한 가치 시스템은 혹독한 검증을 이겨내야 됩니다. 혹독한 검증을 이겨내야 돼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일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한 검증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통합당이나 민주당 아니면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하신 우리 국민들 모두를 위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 당내에서는 이준석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그 유튜버들의 장사 속이다, 조회수 장사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 좀 더 그렇게 이준석 최고가 얘기했습니까? 예, 오늘 아침에 그분의 생각이죠. 그 토론회를 또 이렇게 유튜브에서 연다고 이준석 최고가 이제 밝혔는데 여기에 직접 응하시거나 나오신 다른 분들이 응하실 계획이 있으실까요? 여기는 없고요. 저도 참석하진 않습니다. 혹시 의원님 그러면 유튜브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증거보존 신청이라든가 아니면 향후 조치에 대해서는 검토하신다고만 하셨는데 계획이 혹시 지금 있으신가요? 이 지금 의혹과 관련해서 밝힐 수 있는 훌륭한 기자분이십니다. 전국을 찌르는 질문을 했습니다. 아마 지금쯤 접수됐을 겁니다. 증거보존 신청 예. 오늘의 저희의 기자회견은 부정투표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의혹이 있기 때문에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귀중한 투표이기에 이것을 좀 검증을 해달라. 증거나 의혹들이 있다라면 충분히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관외 투표용지나 그러한 것들이 접히는 적 없이 100표가 나왔다. 더불어당에만 그거는 조금 있을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접히지 않는 관외 투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명확하게 조금 밝혀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CCTV와 수개표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자필 사인을 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내가 사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언론들이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고 가짜뉴스라는 등 이런 식으로 치부한다면 민주적으로 아무것도 우리 국민들이 말할 수가 없는 표현의 자유도 없는 것조차도 억압받는 이러한 상황이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국민은 궁금합니다. 저희가 한 표의 소중함을 가지고 정말 국민으로서 투표했던 것들이 의혹이 생기니까 그것을 밝혀주시면 부정인지 아닌지는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문점을 다 최소한 풀어주시길 이 자리에서 간곡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남영희 후보인가요? 남영희 후보가 증거 보존 신청을 하려고 한다고 그랬었죠. 그거는 선거 결과에 대한 불복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차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 있게 여기는 민주주의는 혹독한 건강한 체제가 되기 위해서는 혹독한 검증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 검증에 대한 요구를
지금 국민들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거기에 그 검증을 거친다면 모든 것이 깨끗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공인지가 현관 밖에 떨어진 거에 대해서 이것이 음모론이 아닌 사실이고 실제였습니다. 이 공인지가 그 현관 밖에 떨어진 것이 선관위의 답은 실수했다, 가져가다 흘린 것이다라고 말을 했지만 이것들조차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의혹조차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모든 의혹은요, 의혹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증거가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립니다. 지역구에 그럼 재검표를 요구하는 건가요? 일단 법상으로 그렇죠. 그 지금 증거 보존 신청, 투표함 보존 신청을 한 것은 그 재검표를 위한 사전 조치입니다. 수개표 하나하나 이제 손으로 개표를 한다면 지금 이렇게 쓸데없는,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이런 논란들도 다 잠재울 수 있습니다. 그 옆에 재검표에서도 결과가 똑같이 나온다면 그때는 뭐 결과에 이렇게 인정을 하시는 거냐? 아니, 그럼 인정을 안 하면 어떻게 하죠? 당 차원에서 조용이나 이런 건 논의된 게 네? 당 차원으로 조용하는 게 그렇게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가요? 네네. 당에서도 몇 분이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 내에 개별 의원들이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당내에 몇 분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증거 보존 신청은 각 개인이 하고 나머지 법률적인 혹시 그 조력이 필요하면 법률적인 조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앙당 차원에서 하는 건가요? 시당 차원? 중앙당, 대전 같은 데는 시당이죠. 중앙당에서도 그런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만약에 지금 제기되는 문제들을 그냥 일반적인 지식만 갖고 있었다면 이렇게 제기할 수 없었을 수 있습니다. 제기하지 못했을 수 있는데 제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입찰 담합 또 인터넷 뱅킹의 해킹을 특종 보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제가 상식보다는 많은 지식들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그 상자를 옮기고 그랬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셔요. 제가 생각할 땐 그런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네, 필요 없는데 여러분도 생각을 달리 해보시면 지금 이게 쓸데없이 무슨 트집을 잡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아시게 됩니다. 지금 299개의 투표소인데 299개의 투표소에 사람을 한 명씩만 투입해서 뭘 짜려고 해도 될 수가 없습니다. 299명. 그거 안중근 의사가 그러셨나요? 3명의 비밀은 2명이 죽기 전까지는 지켜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링컨은 얘기했습니다. 소수의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 있고 다수의 사람을 잠깐 속일 수 있지만 다수의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숨길 의지가 어디 있다고 제가 확인한 것도 아니지만 숨기고 이럴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네, 그러면은 재검표를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조작 의혹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재검표를 해도 사실 결과가 달라지는 건 아닐 걸로 저는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상식이죠. 그러면 혹시 검찰 고발이나 이런 아니, 다시 말씀해 주세요. 그게 무슨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재검표를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조작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따로 만나야 돼요. 길어서. 긴 얘기라서 따로 만나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재검표를 하더라도 재검표를 하면 나올 수 있는 나올 거예요. 수 있다. 재검표를 하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검찰 수사도 필요한 부분이 있죠.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검증 중이기 때문에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 전관위에 나타난 집계표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김현아 의원과 제 선거구에 그러니까 투표 포기를 한 사람이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9로 나타납니다. 그럼 뭐 업무를 누가 방해하려고 했던가 뭘 잘못한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검찰의 조사를 검찰에 고발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선거 특성함 이런 투표 용지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프로그램 같은 게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쪽에 더 의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명확한 증거를 아까 갖고 계신다고 좀 근거가 되는 바탕되는 자료를 갖고 계신다고 아까 저요? 말씀하셨는데 아니 그거를 또 말씀드립니다. 명확한 증거를 대라고 하거든요. 네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입니다. 아니 어떻게 사전과 사후에 세 후보의 비율이 똑같습니까? 둘도 아니고 셋이 사전 관내 투표와 사전 관외 투표가 있는데 그게 비율이 어떻게 세 사람이 똑같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검증 프로그램이 이제 투표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각국의 부정선거를 감시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갖다 대입시켜 봐도 의혹은 충분히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대입시켜 얘기가 보신 거예요? 네? 그 대입시켜 보셨어요? 뭐를요? 대입? 네. 대입시킨 건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런 얘기가 의원님 오늘 기자회견하신 것뿐만 아니고 이번 조사 지금 불거져 나오고 있거든요. 네. 총소회 폭풍으로.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 선거뿐만 아니고 이미 지난 대선이라든가 좀 몇 번 선거에서 이미 이런 의혹들이 제기됐었는데 항상 제기하다가 네. 결국은 뚜렷한 실체 없이 그냥 정치 증로나 그리고 끝난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이번 경우는 그러면 아까 연대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당 차원에서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좀 끝까지 가는 그 어떤 그런 계획을 어떻게 하시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끝까지 가야죠. 이걸 어떻게 헌법소원을 말씀드리는 헌법소원이 아니고 일단 그 각 단계에서 우리가 그 단계에서 검증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수개표, 재검표 뭐 이런 것들을 통하고 그다음에 검찰의 수사 뭐 이런 것들 그게 왜 나왔나 뭐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한 사람이 처음에 제기한 게 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한 사람의 무슨 지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집단 지성으로 지금 여기저기서 꼼꼼하게 검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과거 사례와 이번 사례를 과거 사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비교할 수는 없고요. 이번에 뭐 저는 그 의심스러운 점들이 많은 것들이 이제 조사나 무슨 재검표나 이런 것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유력 그 일간지가 그게 아니라고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검증을 해서 그게 맞다고 나왔죠. 그걸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고, 예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제 지역구 말씀드린 거에 보면 이 뭐 관내 비율, 관외 비율이 정일영 후보가 관내와 관외가 48로 똑같고 민경욱은 35로 똑같고 이정민은 16으로 똑같습니다. 이거는 나올 수가 없는 수치라는 거죠. 나올 수가 없는 수치죠. 네. 자, 다른 분들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정리해. 예, 감사합니다.